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두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뱃속의 느낌을 가늠하게 됩니다. 이불을 걷기도 전에 오늘 화장실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아침. 그런 아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온몸에 힘을 주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써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버텨보지만 결국 아무 반응 없이 일어나야 하는 날들, 그 허탈함, 그 묵직한 불쾌함, 하루 종일 뱃속 어딘가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통 속에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소화기내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위질환, 장질환, 소화장애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입을 열기 어려워하면서도 결국 꺼내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변 문제였습니다. 배변. 이 단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민망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참으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몇 달,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을.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비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배변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놀랍도록 짧은 시간 안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더 제대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변 건강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좌우하고 식욕을 좌우하고 기분을 좌우하고 때로는 심장과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배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여러분의 화장실 시간을 진짜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화장실을 그리고 하루를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 한 분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장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화장실이 무섭다는 표현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온통 화장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나올까였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 넘게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겨우 조금 나오더라도 하루 종일 뱃속이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제 먹은 것이 아직 안 나왔는데 또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혹시 화장실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어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랜 변비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상 전체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화장실 가면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을 줘도 안 나오고 더 줘도 안 나오고 지금은 매일 아침이 전쟁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화장실에서 예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느낌, 다녀왔는데도 뭔가 덜 나온 것 같은 느낌, 힘을 줄 때 예전보다 더 힘들다는 느낌, 이런 신호들이 처음에는 하루 이틀, 그러다 일주일, 한 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속 힘을 쓰다 보면 몸 안에서는 조용히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 진료실에서 확인해보니 얼굴 피부에 실핏줄이 터진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눈의 흰자 위에도 작은 출혈 흔적이 있었습니다. 치질 증상도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수년간 매일 아침 과도하게 힘을 준 결과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어지러운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끔 일어날 때 눈앞이 잠깐 흐릿해지는 때가 있어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위험한 방식으로 배변을 해오셨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장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혈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배변에서 5분이 넘어가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개운한 느낌보다 묵직한 느낌이 더 강하게 남는다면, 힘을 주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눈앞이 잠깐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몸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왔던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신호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더 힘을 줄수록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의 답을 모른 채 수년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나면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해오셨던 방식이 왜 문제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변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부 안의 압력이 적절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압력이 아래쪽으로 모여야 장 속의 내용물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배변에는 분명히 일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문 주변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는 것입니다. 항문에는 두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내괄약근과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외괄약근입니다. 이 두 근육이 동시에 충분히 이완되어야만 변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잔뜩 힘을 주고 턱을 조이고 어깨를 올리고 배 전체가 돌처럼 굳는 상태에서 숨을 딱 멈추고 있는 힘껏 밀어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몸의 근육이 동시에 수축합니다. 복압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항문 주변 근육도 함께 조여집니다. 내괄약근과 외괄약근 모두가 수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면서 횡격막이 눌리고 그 압력이 복강 전체를 누르지만 정작 출구는 더 단단하게 잠겨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역설적 괄약근 수축 반응이라고 합니다. 힘을 줬는데 오히려 출구가 더 닫혀버리는 반응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몸의 구조를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내보내려면 수압이 올라가야 하는 동시에 꼭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수압만 높이고 꼭지를 잠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압을 아무리 높여도 꼭지가 닫혀 있는 한 물은 그 자리에서 압력만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막힌 압력은 파이프 내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그 압력이 직장 벽을 자극하고 항문 정맥을 압박하고 주변 조직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반복해서 무시될 때 몸은 결국 더 큰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반사라는 자율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 일정 이상의 압력이 쌓이면 장 근육이 스스로 수축 운동을 시작하는 반응. 이것은 뇌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장 자체가 알아서 작동하는 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강하게 힘을 쓰면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이완된 상태일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이것이 배변에서 가장 중요한,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입니다. 배변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반사가 시작됐을 때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으로 장반사를 만들어내려 하면 할수록 그 반사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힘으로 밀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해오셨던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이 반복되는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힘을 줄 때 몸 안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항문 정맥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강한 압력에 노출된 정맥 조직은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치질의 시작입니다. 치질은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점점 더 악화됩니다. 항문 주변 점막이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되면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장지에 피가 묻어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이라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인 압력에 노출된 직장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 처지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이 약해지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직장 점막이 항문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변화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는 행동은 심혈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숨을 멈추고 힘을 강하게 주면 흉과 간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 발살바 반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혈압 변동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일어서려는데 눈앞이 잠깐 까매진 적이 있으신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힘을 주고 나서 한동안 얼굴이 붉어지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그 혈압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실신하거나 쓰러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던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중 많은 경우가 숨을 참고 과도하게 힘을 준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같은 변비를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몸이 걸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의 몸에서는 치질, 출혈, 근육 경직, 혈압 변동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반면 방법을 바꾸는 분들의 몸에서는 그 악순환이 멈추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숨을 참고 힘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숨을 내쉬는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숨을 멈춘 상태에서 힘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반응이 없는데도 계속 힘을 주는 것입니다. 1분이 넘도록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몸이 배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힘을 준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과 조직에 불필요한 부담만 쌓입니다. 세 번째로 변이도 없는데 무조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병이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조직이 아래로 눌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조직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분에서 5분 안에 반응이 없다면 미련 없이 일어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기 전에 잘못된 습관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화장실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병이에 앉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배변의 어려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먼저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여주십시오. 발이 공중에 떠 있거나 발꿈치만 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발바닥 전체가 바닥을 지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양식 변기의 높이가 우리 체형에 맞지 않아서 발이 자연스럽게 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 아래에 작은 발판이나 두꺼운 책 몇 권을 올려두셔도 됩니다. 집에 아이들 발판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십시오.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아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살짝 얹는 느낌으로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앞으로 숙이시면 됩니다. 허리만 굽히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때 등이 자연스럽게 약간 둥그러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직장은 항문 바로 위에 연결된 장의 끝부분입니다. 일반 병이에 그냥 앉으면 이 직장이 약간 꺾인 각도로 유지됩니다. 파이프가 구부러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꺾임이 배변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이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 이 꺾인 각도가 훨씬 펴지게 됩니다. 파이프가 일직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훨씬 적은 힘으로도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예전 재래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던 자세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자세가 실제로 직장의 각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펴주는 자세입니다. 발판을 이용해 무릎을 높이는 방법은 그 효과를 서양식 변기에서도 어느 정도 재현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바꾸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3 최소 4초 정도에 걸쳐 아랫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깊게 마십니다. 가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꼽 아래쪽이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부드럽게 앞으로 내밉니다. 4 최소 5초 정도에 걸쳐 천천히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속도로 내쉽니다. 이때 복근에 일부러 힘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숨을 내쉬는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배가 앞으로 부풀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넣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 나오게 하는 것. 이 차이가 처음에는 미묘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3번만 해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하는 동안 몸 안에서는 횡격막이 움직이고 복강 안의 압력이 아래 방향으로 서서히 집중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이 함께 내려갑니다. 복압은 올라가되 항문 주변 근육은 이완되기 시작하는 상태. 이것이 배변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3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세를 잡고 호흡을 2-3번 한 다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때 억지로 힘을 추가로 주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수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더 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와 호흡으로 조건을 만들어줬다면 그 압력이 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직장 안에 압력이 모이면 장이 그것을 감지하고 스스로 수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오면 배출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반응을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5초, 10초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몸에서 무언가 반응이 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단 3분에서 5분이 지나도 아무 신호가 없다면 미련 없이 일어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3단계가 전부입니다. 자세를 잡는다, 호흡으로 압력을 만든다, 기다린다. 화장실 밖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변이 단단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잠들어 있던 장 운동을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커피나 차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물 한 잔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더운 계절이나 냉방이 강한 실내에 오래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도 식이섬유만큼은 줄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장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걸음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복부 마사지를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살살 해주시는 것도 장 운동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이가 느껴졌을 때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변이를 무시하고 참는 것이 반복되면 장이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을 서서히 포기하게 됩니다. 변이가 느껴지면 가능한 한 그 타이밍에 맞춰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감을 내려놓는 것도 배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오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면 그 긴장 상태 자체가 배변에 필요한 근육 이완을 방해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를 기억하시고 결과보다 방법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화장실이 너무 무섭다고 하셨던 그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알려드리고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첫마디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힘을 빼니까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던 그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매일 아침을 긴장과 고통 속에 보내셨던 분이 드디어 그 짐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 안도감이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느꼈던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선합니다. 그 표정이 의사로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2개의 단어로 정리됩니다. 타이밍과 방향입니다. 타이밍이란 장반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맞춰 몸이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반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반사가 시작됐을 때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오히려 배변을 돕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방향이란 압력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쪽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자세와 호흡이 그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발바닥을 지지하고 상체를 기울인 자세가 직장의 각도를 펴주고 올바른 호흡이 압력을 아래로 모아줍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거나 온몸이 굳어지면 압력이 사방으로 분산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타이밍과 방향이 맞으면 변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는 방향을 만들고, 호흡은 압력을 만들고, 기다림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운동 기능도, 근육의 탄력도, 신경 반응의 속도도 모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화된 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진짜 방법입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셨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알게 된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고집할 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아지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화장실에 가실 때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내쉬면서 배를 부드럽게 내밀고 그 상태에서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혼자 참고 견디셨다면 오늘 이 내용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변 건강은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하루의 질을 좌우하는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셨는데도 이 주 이상 별 변화가 없으시다면 혹은 배변 시 통증이나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살펴보시는 것이 항상 낫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참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께도 이 내용이 닿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 중 하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이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